은퇴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비싼 서울에서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65세 박정희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30평 아파트. 시세로는 8억 원.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식탁 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거 알아? 관리비 30만 원, 전기, 가스비 20만 원, 병원비와 약값 40만 원, 마트장 보면 기본이 60만 원, 거기에 손주들 용돈 주고 경조사비까지 챙기면 연금으론 턱도 없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선 너무 비싸. 내려가면 물가도 싸고 집값 차액으로 노후 자금도 만들 수 있잖아. 부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충청도의 한 중소도시로 이주하기로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선 채소 값이 반이야. 서울에선 10,000원 주고 사던 게 5,000원이면 돼. 이제 숨 좀 돌리겠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공기도 맑고 한적하니 살만하네. 이제 걱정 끝났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네는 먼지가 수북했고 미끄럼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놀이터가 지금은 음산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동네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 문구점, 세탁소, 절반은 문을 닫았고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여기 집값은 어떤가요? 팔려고 하면 나가긴 하나요? 중개사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집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층은 다 서울로 빠져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온다면 정말 안 팔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남 얘기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기가 20만 명 남짓. 이 숫자가 바로 아이 울음소리 사라진 놀이터와 문 닫은 가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모두 서울로 몰려듭니다. 지방 도시는 점점 비어가고 남는 건 노인 인구뿐입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힘들고 지방은 너무 텅 비어서 불안합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정말 괜찮을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서울 집 팔고 지방 내려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집은 남았는데 이거 나중에 안 팔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세대가 맞닥뜨린 현실. 바로 이것이 노후를 위협하는 그림자입니다. 햇볕은 아직 비치고 있지만 그늘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은 남아있을까? 이제 묻게 됩니다. 우리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은 과연 남아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 있잖아. 퇴직연금도 있고. 그거면 되지 않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8세 최영자 여사는 매달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에서 7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죠. 부부가 합쳐 160만 원 남짓.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 여사가 약봉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큰 병원 다녀오면 진료비가 10만 원은 기본이고요.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죠?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 없는 게 바로 병원비입니다. 식비야 아끼면 줄일 수 있어도 건강은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손주들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때마다 지갑을 닫을 수 있나요? 게다가 친척집 경조사라도 생기면 몇십만 원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부부가 노후를 지키려면 매달 최소 250,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말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며칠이나 더 버텨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고 불안해 본 적. 그 순간 느껴지는 답답함이 바로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자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 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미래의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죠. 박정희 씨 부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생활비를 줄였지만 병원비와 경조사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도 이렇게 빠듯한데 앞으로 나이 더 들면 어떡하지? 그때도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통장을 오래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전망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결국 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우리 세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받던 연금이 줄어들까, 세금이 늘어날까 불안이 쌓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 한 채, 연금 하나만 있으면 든든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두 가지 모두 예전만큼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버겁다는 사실. 집은 자산이라 믿었지만 막상 팔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 밧줄이 끊어지면 작은 그물이라도 필요하듯. 노후에는 안전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어온 그 큰 밧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집 한 채, 그게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일까? 아니면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짐이 될까? 노후 자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든든하지. 뭐 걱정이야. 정말 그럴까요? 박정희 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물가도 싸고 공기도 맑아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 더 들면 이 집 팔고 요양원 가까운 데로 옮겨야 할 텐데, 그때도 집이 팔릴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집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겠다는 이가 없어요. 실제로 박 씨 부부도 집을 내놨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가격을 2천만 원 낮춰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팔리지 않으면 짐이구나. 이 이야기가 남 얘기일까요? 사실 일본은 이미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집값은 폭락했고 지방의 집들은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무려 900만 채를 넘었습니다. 집은 남아돌지만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바닥을 치고 집주인들은 세금과 관리비만 내며 울상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청년들은 모두 서울로 몰려가고 지방 도시들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집은 종이장에 적힌 숫자일 뿐 현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 갑자기 큰 병원비가 수백만 원 필요할 때, 손주 결혼을 도와줘야 할 때, 그때 집을 팔아 해결하려 했는데, 만약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집 한 채는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집은 있는데 막상 팔리지가 않을까 걱정된 적. 집값이 떨어지면 내 노후도 흔들리는 거 아닐까 두려워한 적.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간 적. 중개사무소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집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산은 유동성이 있을 때만 자산이다.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만 삼키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박 씨는 요즘 밤마다 아내와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가 믿었던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지도 모르겠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집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진짜 지켜줄 새로운 길을.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집 한 채만 믿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는 다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닙니다.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자산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로요. 집이 더 이상 든든한 안전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자산입니다. 박정희 씨는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 요즘 미국 펀드에 매달 20만 원씩 넣고 있어. 적금처럼 자동이체 걸어두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몇 년 사이 꽤 불어났어.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걸 할 수 있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겁났지. 괜히 손해보면 어쩌나 싶었어.
근데 꼭 전문가처럼 차트 보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적금 넣듯이 펀드나 ETF에 조금씩만 넣어도 돼. 사실 해외 자산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돈을 한국 안에만 두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눠서 두는 겁니다. 씨앗을 한 밭에만 뿌리면 흉년이 들 때 전부 망하지만 여러 밭에 나눠 뿌리면 한쪽이 망해도 다른 밭에서 걷어들이면 전체 수확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은 바로 그런 여러 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큰 기업들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문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우리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 담는다면 그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노후 자산도 불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투자 경험도 없는데 괜히 잃으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내 나이에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이 두렵다면 소액부터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적금 넣듯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변동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고 동시에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도 처음엔 아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주식이야. 괜히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도 불안해. 하지만 집만 믿는 건 더 위험한 것 같아. 우리가 노후를 지키려면 조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돈 말고 작은 돈부터라면 한번 해보자. 그날 이후 박 씨 부부는 매달 20만 원씩 해외 펀드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불안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한다는 게 중요해. 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오랜만에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때로는 가라앉는 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라는 큰 바다에는 아직도 튼튼한 배들이 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길. 그 배에 조금이라도 올라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일지 모릅니다. 물론 바다에는 파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작은 배부터 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파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위기는 국경 안에서 오지만 해답은 국경 밖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거창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10만 원, 20만 원의 작은 발걸음이 우리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집만 믿기 어렵고 연금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박정희 씨 부부는 어느 날 또 크게 다퉜습니다. 생활비 때문에였습니다. 여보, 또 친구 모임 나간다고? 이번 달에만 벌써 40만 원이 나갔어. 아니,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은 결국 통장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잔고는 고작 80만 원. 연금은 다음 달에나 들어오는데 병원비와 공과금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생활비 때문에 배우자와 다투었던 순간,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며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던 밤, 이 갈등 끝에서 박 씨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노후 전략이 필요하다. 김영호 씨는 경조사비와 모임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썼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연금으로 생활도 빠듯한데 친구 모임까지 다 다니면 어떡해? 김 씨는 답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면 마음이 병나. 그게 내 활력이야.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관계를 끊으면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술자리는 줄이고 점심 모임 위주로 바꾸기.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안부 전화 자주 하기. 돈은 줄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사 후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보다 숨이 덜 차. 약도 줄여도 될 것 같아. 혈압약 한 달치 3만 원, 병원비 5만 원.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걸으셨나요? 노후 자산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박 씨 부부는 친구 조언으로 해외 펀드에 매달 20만 원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에 쌓이는 숫자를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집만 바라보는 불안은 덜했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매달 20만 원, 적금처럼 자동이체. 무리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음.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분산을 목표로. 투자는 불안이 아니라 작은 안심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말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우리도 이제 준비가 필요해. 연금만 믿기 불안해. 엄마, 아빠, 그런 얘기 처음 들어. 차라리 빨리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가족 대화를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불편해도 꺼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병이 생기면 어떻게 대비할 건지, 연금 외에 어떤 대비가 있는지. 솔직한 대화는 불안을 줄이고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노후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보 걷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 1,000원씩 저금하기. 하루 10분 책 읽기.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노후를 지켜줍니다. 돈은 조금 늘고 건강은 좋아지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6, 70대 맞춤 생존 전략은 4가지입니다. 돈은 줄이되 관계는 지킨다. 건강은 챙기되 욕심은 버린다. 투자는 소액부터 꾸준히 한다. 가족과는 불편해도 솔직히 대화한다. 여러분, 노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완성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의 한 걸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의 노후에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서울의 높은 물가, 지방의 텅 빈 골목, 빠듯한 연금, 팔리지 않는 집,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와 작은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햇볕은 여전히 비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늘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늘이 길어진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노후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작은 희망 하나가 더욱 빛을 냅니다. 그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무리하지 않는 작은 투자.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박정희 씨 부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작은 씨앗을 심기로 했다. 걷기, 대화, 소액 투자,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통장에는 아직 큰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불안 대신 준비하고 있다는 안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노후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그리고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기는 작은 경험담.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덜어내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지혜롭게 쓰인 삶은 길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노후를 길고 깊게 만들어 줍니다. 노후는 무너져 가는 집이 아니라 매일 가꾸는 작은 정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오늘 나눈 대화가 내일의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답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불안을 덜어내고 희망을 키우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